안녕하세요. 신의혁명 발표를 맡은 글로벌학부 19학번 정승진입니다. 먼저 신의혁명의 주요 인물인 순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의혁명의 전개,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순원은 1866년 광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원의 집안은 가난했기 때문에 순원의 형은 하와이로 이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이 성공하자 순원은 13세의 나이에 하와이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서양 문학과 문화, 기독교 교리를 배우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중국에 돌아와서도 서양 의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서양의 선진적인 개혁 정신을 보며 본받아왔습니다. 당시 청왕조의 무능함을 보며 혁명의식을 키웠고 그 결과 1894년 하와이에 1895년 홍콩에 중국을 일으키자는 혁명 세력인 흥중회를 결성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 광저우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청왕조를 피해 도망가는 시간을 보내며 영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삼민주의 사상의 기초를 구상하게 됩니다. 삼민주의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는 민족주의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정치를 세우자는 민권주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분배를 평등하게 하자는 민생주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혁명은 이렇게 큰 4개의 단락으로 전개되는데 당시 청왕조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일본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유학생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사회체제와 지식을 배우며 혁명의식을 일깨웠고 순원은 유학생들에게 혁명사상을 전파하며 유학생들과 혁명가들이 화흥회, 광복회 등 혁명단체를 조직하는 결과를 이룹니다. 순원은 1905년 이 조직들을 통합하여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중국동맹회는 활발한 반청 봉기 활동을 하지만 10번의 봉기는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혁명운동이 주춤하던 때에 사회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철도 건설은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이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각성의 자본가들과 상인들이 자금을 모아 중국인이 건설하는 새로운 철도를 만들자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왕조는 이러한 철도들을 국유화하려고 하고 외국의 차관을 빌려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일반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선포에 반발하고 일어섰고 민간 자본가들과 지식인들은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을 보로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청정부는 이러한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우창에 있는 신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우창은 중국 동맹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더러 신군의 일부분이 유학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혁명의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창의 신군들은 혁명 세력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켰고 우창의 봉기 시작 이후 많은 세력들이 혁명군 세력의 힘을 보태며 세력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혁명군 정부도 수립하고 독립한 성들을 모아 새로운 체제인 중화민국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난징을 함락하여 난징의 임시정부도 수립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의 설립 소식을 들은 순원은 중화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등의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그 이후 중국으로 돌아온 순원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직을 취임하게 되고 1912년 1월 1일 정식적인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 정치체제가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왕조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청왕조를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 힘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청왕조의 실질적인 세력이었던 위안스카이와 타협을 모색합니다. 타협 이후 위안스카이에게 청왕조의 종식과 공화정 정치체제의 실현을 약속받고 총통직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 청왕조는 물러나고 청왕조는 종말하게 됩니다. 신의혁명은 중국이 2000년간 이어오던 절대 군주제도를 몰아내 공화국 정부를 수립했고 만주족의 청왕조를 몰아냈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의혁명을 순원 이전의 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청왕조를 몰아내자는 혁명 정신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에게 정권을 다시 맡기게 되면서 산민주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봉건적 잔재였던 위안스카이가 독재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